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에서는 29명, 경북에서는 28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확진자가 2명이 나와 응급실이 폐쇄된 데 이어서 감염 경로가 쉽게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료원 응급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와 응급실 응급구조사 등 의료 인력 2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등 76명을 진단검사했고 이들 가운데 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을 포함한 9명을 자가 격리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간호사분들도 지금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분들은 자가격리자를 제외하고요. 다른 간호사들을 투입해서 응급실 조속히 재개할 예정입니다. 감염 경로가 쉽게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도 어제 하루에만 대구에서 6명이 나왔고 이들과 접촉한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무조건 조사 중이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에 감염이 점점 번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29명과 28명 등 5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대구에서는 158명, 경북에서는 280명 등 438명의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 예배를 볼 수 없는 교회는 대구에서만 30곳, 경북에서는 17곳 등 모두 47곳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대구 달서구 모 의료기관과 관련한 확진자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의원에서는 지난 27일 확진자 2명이 처음으로 나온 데 이어 어제 2명, 오늘도 1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명입니다. 시는 병원 직원과 건물 내 장애인 치료 및 작업시설 이용자 114명을 진단 검사한 결과 병원 직원 2명과 직원 접촉자 2명, 의원이 있는 건물 이용자 11명이 감염됐는데 12명이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 코로나 전담 부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이기에 전원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대신 인사발령을 통해 임시로 비상팀을 꾸려서 코로나19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실상 경북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경북도청 복지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주무부서인 감염병관리, 보건정책 2개과 13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코로나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청 내 별도 공간에서 격리 근무, 예천 경북도립대 기숙사에서 출퇴근하기로 했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자가격리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경상북도는 대신 타부서 직원을 파견하는 배치근무 인사발령을 통해 모두 10명으로 임시 비상팀을 꾸려서 코로나19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 환자 분류, 병상 배정 같은 중요 업무는 전담 부서가 사무실과 격리된 집에서 일 처리를 하고 나머지 업무는 복지국 내 타 부서로 분산했습니다. 저희들은 방역 수칙을 엄정하게 지키면서 타 실과에서 사람을 받고 인터넷과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유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금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경북도청 공무원 상당수가 집이 대구에 있어 시도 간 이동이 빈번하고 교회나 가족 모임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된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은 지난 주말 대구 집에 갔다가 이미 감염된 배우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됐고
예천에 사는 처제 가족이 성탄 연휴 대구로 가 배우자와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초등학생 조카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앞서 경북도청 감사관실 직원도 대구 자택 인근의 교회에 나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도 감사관실 직원 대부분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1월 중순쯤 코로나 발생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교회나 가족 등의 모임을 통해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모임을 자제하는 게 그만큼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에서 6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 2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은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된 지 40년 넘은 희망농원. 접근하는 철새의 무방비인 이곳에서 지난 2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육 중인 닭 16만 마리와 반경 3km 내에 키우고 있는 가금류 총 2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꼬박 나흘이 걸렸습니다. 땅에 생매장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CO2 가스로 안락사시킨 뒤 파쇄 훈증에 퇴비 원료로 사용합니다. 살처분에 동원된 여성 공무원들이 닭고기도 못 먹을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자 이번에는 전문 방역진 17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주시는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4단계 소독을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축산농가와 축산 차량은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농장 간 전파가 되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검출된 H5N8형은 하루에 3분의 1씩 죽어 폐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희망농장에서 2014년도에도 이 유형의 바이러스가 5월까지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초여름까지 이게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축산농가들은 초여름까지 추진 방역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경주시는 고병원성 AI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엄격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닭과 계란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대구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에 떠밀려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위원들은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권 정책 등을 점검하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9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변호사,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총 13명의 위원 중 행정부시장 등 4명의 공무원을 빼고 모두 사퇴한 겁니다. 사퇴 이유는 대구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시민인권증진단을 만들고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제로 바꿔 업무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서 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대구 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대구시의 약속입니다. 대구 시민 인권에 대한 책임을 깡그리 훼손하는 겁니다.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일 입법 예고되자 일부 종교단체 등이 동성애 조장, 공산주의 조례 등을 이유로 들며 10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반대가 나머지 반대가 한 400, 500건이 됩니다. 나머지 순수하게 찬성할 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다 일단 반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은 일부 종교단체가 힘의 논리로 반인권적, 반헌법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 연구하는 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성애를 조장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권 지금 정부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1년 넘게 추진한 인권조례 개정은 대구시의 오락가락 행보에 좌초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광주와 대전, 전북 등에서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 중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DGB 금융그룹 김태호 회장과 임직원 일동 2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대구지점 임직원 일동 160만 원, 주식회사 세광산업개발 최용주 대표 500만 원, 주식회사 경도메탈 김수삼 대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도시철도 X코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6,711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X코선은 수성 구민운동장을 출발해 범원 내거리, 동대구역,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12.3km 구간을 연결합니다. 기존의 1, 2, 3호선과 연계하는 환승역 3곳 등 정거장 10개가 들어서고 3호선과 같이 모노레일로 건설해 202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3,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00g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답한 가구가 45.2%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연구원은 배달 음식과 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가구당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이 올해는 512g 배출돼 지난해보다 60g 정도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20년 대구 경북 7대 복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구 경북 1차 유행에 따른 교훈에도 정부의 3차 유행 대응이 혼란스럽다는 뉴스와 청도 정신병원에서 유례 없었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손꼽혔습니다. 대구시 1차 긴급 생계자금 선별 지급에 따른 행정 불통, 사회복지 생활시설에만 적용한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 4.15 총선 때 토목과 건설 중심의 공약 남발도 주요 뉴스에 선정됐습니다. 또 복지시설 비리와 인권 문제가 여전하다는 뉴스와 코로나 전국에도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와 일탈이 계속된 점 등도 올해의 뉴스로 꼽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소속 FA 선수였던 이원석과 2+1년 최대 20억 원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 유니폼을 입은 이원석은 4시즌 동안 2할 7푼대의 타율과 70홈런, 305타점을 기록하며 빈약했던 삼성의 중심 타선을 지켜왔습니다. 삼성은 이원석과 계약금 3억, 연봉 3억에 인센티브 합계 8억으로 계약했는데 2년간의 성적이 구단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면 계약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